안녕하세요. 캠핑 유랑입니다. 오늘은 18개월 차인 퇴직자의 소회 그 종합편입니다. 은퇴 후의 삶, 새로운 시작과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막막함과 어려움이 함께 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부족했던 개인적인 시간은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좋은 시간들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여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도 많고 혼자서 즐겨야 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무료해진다면 생각만 많아서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요즘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거나 일회성인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소비적이거나 휘발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책임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한 번쯤 고민해보세요. 퇴직 전에 알고 지낸 직장 동료들과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와 단절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는 재직 당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유의미했을지라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는 대부분 재직하는 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채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적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습니다.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이런 측면에서 각종 경조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기준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조를 할지 말지로 거릅니다. 기준이 애매하거나 고민이 된다면 참석하거나 부조하는 것이 맞겠지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화해도 부족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지만 배우자는 언제나 1순위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더 배려하고 시간을 더 공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고의 퇴직 준비는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도 잘해야 하고 공동의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일상의 역할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무시 못합니다. 활동이 줄고 소득이 줄면 위축되어서 자칫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고 대화도 안하거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급적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베풀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만 들을 수 있고 알아만 들어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유지해온 친목관계 또한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학연 친구들, 이런저런 이유로 뭉친 사회 친구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친해진 이웃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욕심을 더 내자면 새로운 모임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한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필요한 관계는 강화하고 소모적인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나 청산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좋은 사람만 관계 갖기에도 벅차답니다. 2. 재테크 등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퇴직자는 지금까지 준비를 잘했던 못했던 자신이 갖춘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 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자산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소는 확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자녀 수명만큼 지켜내려면 독한 마음으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찌 된다고 노후 대비를 막연하게 미루는 것은 불행한 노후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산다면 숨만 쉬어도 한 달 생활비가 상당합니다. 소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모두 뽑아내서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 보험, 통신료 등 매월 지출되는 항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저의 사례를 집사람 차와 제 차량 중 노후화된 제 차량을 폐기했고 보험료는 현재 기준에서 간병인 보험 등 강화해야 할 것은 추가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특약들은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통신요금은 과감하게 알뜰폰으로 울 가족 모두 갈아탔습니다.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테크 관련 사항은 사람마다 관심 분야나 특기들이 달라서 한마디로 뭐라 단언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미국 ETF에 장기 투자 중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시기에는 배당률이 높은 ETF로 갈아타서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입니다. 투자 관련 정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자신에게 맞은 상품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도 현재 고려 중입니다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수령이면 연금 수령액의 30%가 감액되기에 적정 시점에 수령을 해볼까 긍정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생활이 진짜 빠듯하지 않다면 만 64세에 수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회사에서 자문이나 고문 형태로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창출한 성과수당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대보험 등을 해결해보고자 현재 200여 곳에 재취업 원서를 냈지만 면접을 본 것은 한 곳이었고 그곳마저도 낙방했습니다. 엄청난 직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C레벨의 수행기사가 대부분인데도 말이지요. 퇴직하기 전에도 알았지만 막상 당해보니 실감이 난 게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흔히 말하는 직장인에게 꿀단지 같은 마이너스 통장, 즉 신용대출이 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 대비하시고 참고하세요. 3. 퇴직 후에는 취미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하거나 즐기는 한두 가지 있을 테이니 퇴직 후에도 꾸준히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취미생활 중 혼자서 즐기고 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놀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오던 것이 독서입니다. 일상의 일부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 후에 읽어야 할 책을 미리 주문해서 읽어야 하는 책들을 일부 소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루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저는 평소에 일상의 장면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꽃을 찍으면 늙음의 현상이라고 핀잔을 주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쁜 것을 보면 바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자기 안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귀는 평소에 찍은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수시로 올립니다. 제가 또 초보 유튜버이긴 합니다만 캠핑유랑이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혼자서 기획, 연출, 촬영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놀기에는 이보다 좋은 취미생활은 없어 보입니다. 요즘 편집하는 무료 툴들이 많으니 도전해보기를 강권해드립니다. 물론 저는 입문한 지 1년여 정도 된 아직 왕초보 유튜버입니다. 캠핑카를 통한 여행은 제 취미생활 중 으뜸이니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캠핑카로 남도 한 달 여행을 준비 중이고 내년에는 캠핑카로 울릉도 한 달살이와 대마도 한 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신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내용량. 퇴직 후에는 하루 24시간의 10%인 2시간 정도를 신체활동에 투자하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아직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1만 보 이상은 걸으려고 하고 시내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트레킹은 좋은 분들과 분기에 한 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횟수를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무릎에 이상 신호가 있어서 요즘 다른 활동으로 고민 중입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저의 사례와 정보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캠핑유랑이었습니다.